자, 두 번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자, 이것은 형식적 진정 성립을 말합니다. 형식적 진정 성립이란 서명 날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자, 밑에 우리 피신 조서를 작성할 때 수사관이 참여하죠. 변호인도 참여하고요. 또 조서 작성 방법 준수해야 되겠죠.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고 수사 과정의 기록 등을 낱낱이 기록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준수했을 때 형식적 진상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인정되지 않는 것부터 볼게요. 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작성할 때 검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올라가시면 자, 형식적 진상 성립, 즉 서명 날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없을 때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나 간인 없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봤는데 조심할 것은 이 개정형사법에 따랐을 때는 이거 괜찮아요. 날인이 없어도 무방하다. 그렇죠? 서명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뭐 개정형사법에 따라서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 문제를 풀 때는 다툼이 있을 땐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판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이 판례들만 푸시면 됩니다. 굳이 개정형사법 적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그 다음 거 보면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피고인이 날인, 간인이 없는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로 열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날인,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 간인을 거부했기 때문이어서 가로 닫고, 또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했다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그쵸? 증거능력이 없다고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임의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조서에 날인이나 간인이 없다면 이것은 여전히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 잘 받으시고 달리 보아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마지막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냈다면 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냈다면 요 개정형사법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못 내요. 개정형사법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가 출제가 된다면 요 두 줄짜리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써주게 되면 요것은 마지막 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임의성을 인정했다 해서 달리 보아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여기도 날인 무인이 없죠. 기명도 없고 그 다음에 서명 날인 간인이 없다라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자, 이것은 체크하시고, 자,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작성할 때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인데 읽어 들려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이거 열람하게 하지 못 열람하게 해야 하는데 그거 못했고 읽어 들려줘야 하는데 그거 못했고 라고 했을 때 이런 절차는 밑에 있는 뭐 서명 날인 그런 판례보다는 그런 사안보다는 이것은 사소한 경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례들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곧잘 출제됐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다음 가보죠. 자, 내용 인정 나옵니다. 자, 내용 인정이 무슨 뜻이냐? 자, 밑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부터 먼저 보고 갑니다. 체크하시고. 자, 312조 사망이라 했는데, 그쵸? 사망이라 했는데,
이건 1항이잖아요. 1항. 1항이지만 요 우리가 지금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를 배우고 있지만 요 내용 인정은 원래 3항 거였어. 3항 거였고 3항 관련해서 축적 판례가 많이 축적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312조 1항 관련해서는 내용 인정 관련된 명시적 3항 1항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3항 취지와 똑같기 때문에 3항에 있는 판례를 갖다 놨습니다. 자, 내용 인정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자,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당연하죠.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탁자가 있습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A라는 수사관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B라는 피의자가 앉아 있어요. 피신조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수사관이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B가 답하고, 물어보니까 답하고. 그래서 이제 A4 용지 피신조서가 막 쓰여져 있죠. 문답용지로 쓰여져 있고 A4 용지가 한 서너 장 나왔어요. 서너 장 나왔어요. 그래서 수사관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야, 너 읽어봐. 이거 읽어봐. 내가 물은 것하고 네가 답한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그래서 B가 확인했다고 확인하고 건네주잖아요.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면 거기다 사인해. 그리고 이제 수사관이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수사관이 물은 것과 네가 답한 것이 똑같다. 기재되어 있다. 네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니 아무래도 뭐 수사관이 뭐 양아치도 아닌데 수사관이 물어보지 않은 것, 답하지 않은 것을 수사관이 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물은 것과 네가 답한 것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내용인정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한다? 그렇죠? 네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일치한다. 이것이 내용인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제 저녁에 칼을 가져가서 누군가를 찔러 죽였는데 그 사실이 진실이다. 이게 진실. 네가 알리바이를 조작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네가 그랬던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걸 내용 인정이다. 네 맞아요. 제가 어제요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였어요. 그 있는 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용 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요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서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조서 내용의 진실성. 방금 판례 읽었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진정 확립 외에 실질적 진정 확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말합니다. 밑에 거. 그렇죠? 즉 수사관이 묻고 네가 답하고 묻고 답한 것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실질적 진정 확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과 동일어가 아닙니다. 실질적 진정 성립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뭐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또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를. 그 내용이 밑에 각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체크하세요. 내용 인정은 실질적 신용 성립과는 구별된다.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 여기 그 내용은 진술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진정 성립은 인정하지만 내용 인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취지로 오타 나왔는데요. 오타. 여기가 진술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실. 실자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를 진실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자, 됐고. 자, 다시 각주 한번 더 볼까요? 각주. 요 판례 체크합니다. 각주 3번. 자, 성립의 진정이란 말은 형 동그라미, 실 동그라미. 형식적 플러스 실질적 진정 성립을 모두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까지 모두 인정되었을 때 안에서
성립이 진정되었다. 이러한 그랬을 때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고 우리가 형식적은 앞에서 봤잖아요. 실질적은 지금 보는 거고요. 자,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 증거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명시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자, 실질적은 즉 물어보잖아, 그렇지? 수사관이 물어봅니다. 야, 읽어봐. 내가 너한테 물은 것과 네가 답한 것이 진실대로 똑같이 진실 내용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읽어봤어? 읽어봤대. 확실한데요? 이렇게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진술했을 때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봐두시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았다. 또는 저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라는 것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증명 성립까지 인정되었다 하면 틀립니다. 요거 해서 요거까지 인정했다 그러면 틀려요. 요 마지막도 출제가 잘 되었어요. 됐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실질적 진술 성립 관련해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여러 개의 사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성립을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나머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렇죠?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보았고 출제는 위쪽이 더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내용 인정은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여기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또는입니다. and가 아니고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고요. 정찰관이 아닙니다. 누가 내용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를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는으로 되어 있다. 둘 중 안에 한 놈만 내용 인정하면 된다. 그렇죠? 또는 내용 부인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다음 판례 보시면 자, 검사 작성이죠. 피신조서 성립을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할지라도 밑에 보시면 자,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번복함으로써 밑에 증거로 쓸 수가 없지만 자, 그 다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번복의 의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증거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된 적 있어요. 전인지 후인지 받으시고 됐고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 보죠. 자, 성립 진정과 관련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처음에는 인정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서 또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지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언제나 없다 하면 틀립니다. 왜?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언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없다 하면 틀리겠죠. 자, 밑에 2번 판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 바가 없다. 그 말은 뭐야? 밑에 자신의 진술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 같다는 거지 뭐, 그쵸? 그랬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보시면 이 판례들은 쉬울 겁니다. 자,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고요. 여기도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증거로 못 씁니다. 특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요. 특신 상태 지금 312조 1항하고 있기 때문에 특신 상태이든 아니든 간에 증거를 못 씁니다.
4번을 봅니다.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인데요. 여기서는 공범자인 공동피고인과 그 밑으로 내려가면 2번 나오죠.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면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일 때 과연 몇 조 몇 항을 적용할까의 문제인데 세 번째 줄 보면 검사 작성이니까 312조 1항설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건 4항이다. 아니다. 형사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사경과 마찬가지로 3항이다. 이런 여러가지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최근 판례가 밑에 보면 최근 판례죠. 2023년도 6월자 최신 판례는 312조 1항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당연하죠. 검사 작성인데요. 내용이 같다고 해서 3항으로 가면 안 되죠. 자, 1항입니다. 자, 판례 봅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도 과거 판례가 이제 계속 요 판결 유지를 내리고 있지만 최신 판례는 요 마지막 줄이 나온 거예요. 자, 312조 제1항에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란 당해 피고인도 되고요. 공범인 경우도 312조 제1항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때 공범이란 총칙상, 총칙은 이제 임의적 공범을 말하죠. 그리고 밑에 필요적 공범과 대항범은 각칙에 나오는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건 각칙이고요. 총칙은 임의적 공범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둘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자, 여기까지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 작성이죠. 검사 작성이므로 자, 312조 제1항이라는 거죠. 1항. 1항에 따라서 그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는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 학설이 다수 학자들이 312조 4항으로 갑니다. 4항으로 간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 한번 가보면 나와 있어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기 때문에 312조 4항으로 간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이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작물범 그랬는데 이때 공동피고인이 바로 뭐야?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 사람이 바로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입니다.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312조 4항이라 그랬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자,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요 성립의 진정이란 말이 이제 312조 4항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밑에도 같아요. 자,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다는 말은 병합심리중이라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입니다.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지위에 있겠죠. 그 말은 역시 312조 4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보시게 되면 자, 동의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와 이 판례에 모두 312조 4항을 적용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검사 작성 나와 있죠.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성립증정 나오네. 역시 312조 증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312조 4항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4조 적용 여부인데요. 자, 두 가지 사안이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눈팅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